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공포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한국에는 한 가지 진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름이 아니고요. 금리가 내려가야 자산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죠. 그럼 과연 현재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반 클래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는 너무 많아서요. 찾는 게 일도 아닙니다. 은행 주담대 7% 넘어 영끌족 금융 부담 커질 듯. 일단 요거는 제 주변에 이제 상담 내역이나 제 주변이나 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7%는 잘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개인별로 다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막 공무원분들 뭐 따로 있고, 특약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디딤돌, 뭐 보금자리, 뭐 기타 등등등 많고, 사업자 대출도 있는데, 주변에 진짜 높게 쓰시는 분 있죠. 정말 높게. 예전에 한번 잘못 받았는데 팍팍 올라가신 분들이 한 6.7%까지는 있습니다. 6.7%면 되게 높은 거고, 평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예전에 고정금리 쓰시는 분들은 3% 초반대가 꽤 있고, 평균적으로는 5% 안팎이에요. 그래서 7% 넘는 분이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그렇다고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7% 맞다 틀리다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금리가 상대적으로 아직 높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힘드신 분들 입장에선 듣기가 약간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한 번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좀 더 옛날 자료까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면요. 요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빨간색 선이 좀 예전 자료여서 약간 해상도가 깨집니다. 근데 설명드리는 데는 아마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요 빨간색 선이 기준금리예요. 한국 기준금리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요게 약간 해상도가 약하긴 한데 빨간색 선이 한국 기준금리고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 진짜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2005, 6, 7, 8이에요. 여기가 2005부터 2008까지 요 기간이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특히 약간 예전에 인기 많이 없던 외곽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특히 2006, 7. 여기를 보시면 그때 기준금리 평균값이 4%대입니다. 제 말은 지금이랑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3.25거든요. 기준금리만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역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고요. 여기가 2011, 12 이때거든요. 서울은 안 좋을 때인데 문제는 지방에 오르는 곳들이 꽤 있었어요. 이때 기준금리가 3.25예요. 거기를 놓고 봐도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오른 폭을 보면은 기준금리 3.25에서도 오를 아파트는 오른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담대 7% 넘었다. 기준금리는 3.25잖아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지만 기준금리의 지금 수준만 가지고서 아파트 상승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건 아무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금리 인상의 속도죠. 40년 만에 처음 있었던 돌발 상황,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고 가난해졌고 웅크러들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쌓여있고 대출까지 멈추게 만들었던, 솔직히 세금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 엄청 더 올라가서 한국 기준금리가 막 6%, 7% 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기준금리, 일단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에서 리미트는 5% 정도입니다. 5% 넘어가면은 경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5%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일단 3.25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한 다음에 집값을 무너뜨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어디 있었냐면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딱 그거예요. 연체율. 사람들이 집 살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집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걱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 말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빚을 못 갚아서 연체율이 끝없이 올라가면은 다 나중에 망해서 폭탄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체율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세요. 창간 20일 기획으로 나와서 서울 파이낸스인데 가계백 규모, 증가세, 연체율 모두 비상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대출을 다시 푸니까 가계 빚이 규모가 증가했고 연체율도 올라갔다. 이게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뜯어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2분기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사상 최저치로 하락이에요. 연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사실은 금리 인상이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이 먼저 부동산 시장이 자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가는 별도의 얘기인데 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비율인데 지금 0.21이에요. 0.2. 그러면 한국을 잠깐 살짝 보자면 한국의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 비율은요. 여기 나와 있죠. 연합뉴스에서 0.21이. 0.21인데 미국 보시면 2분기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로 꽤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십시오. 3.64예요. 그 예전에 10%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연체율이 낮은 국가예요. 물론 여러분 딴 뜻은 아니에요. 금리 비싸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면은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가계부 규모도 저 진짜 할 말 많은데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거시경제 쪽이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뭐 GDP 대비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연체율은 비상이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3%대가 지금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연체율이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경매 시장에 가면은 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집이 막 아파트가 쏟아져 넘치지 않아요. 이게 요새 경매 가보시면 빌라 시장에 전세 시장이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비교해 보세요. 한국 연체율 낮아요.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낮다가 올라간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몸무게가 50kg예요. 너무 조금 나가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먹어라 했는데 이거 갑자기 60kg가 된 거예요. 근데 평균 체중이 65kg인데 50짜리가 60이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살이 쪘다. 왜 이렇게 무거워졌냐? 너 무릎은 안 아프냐? 근데 알고 보니까 저체중이에요. 이게 딱 한국조예요. 그럼 이 기준은 한국 내에서 얘는 살이 찐 게 맞죠. 근데 전 세계 평균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지표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잘 먹어서 다 한 70kg, 80kg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이게 평가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 주담대 연체율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꼭 나중에 여러분 꼭 나중에 연체율 이런 거 얘기할 때 자영업자 아니면 다른 대출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주담대 7% 받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 금리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지금 여전히 제 생각에는 한국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미국 서부의 상가 공실률 있죠. 미국 서부 빌딩이 반값에 안 팔려요. 1000억짜리 건물이 500억에 안 팔려요. 그리고 새가 안 나가요. 보러 오지도 않아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반적인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완전히 고담시티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이 지금 나가보시면은 물론 상가? 밥 먹는데 이런 데 비는 건 저도 알지만 이 자산시장을 이루고 있는 알짜 입지, 강남이나 주요 입지,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 저기 성동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빌딩 시장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고 고가주택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다 잘 될 거야 좋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겁을 만큼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신고가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강남 건물시장 거의 회복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큰일 나겠죠. 지금은 경제가 안 좋다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기득하는 세상이 맞는데 좋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겁을 주니까 제 말은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어떤 댓글이 달릴지. 네가 뭘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가진 지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 경기가 좋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한국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평가할 때 아무 기준 없이 겁을 먹지 마시고 저처럼 뭔가 투자할 때는 하나하나 나만의 기준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거 제 거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